네. 아, 지금 형님 때문에 지금 왜? 망가졌잖아요. 왜? 아, 벗어도 아무 별 볼 일 없다고 그러셔갖고.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은 저 친구 하나 데리고 다니냐고 그래요. 네. 예. 제가 뭐 한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뭐 예. 네. 지금 다릅니다.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자, 방송합시다. 우리 류종은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님 찍으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시면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아, 좀 우리 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겹불 째지 마라, 쪼찡 붙지 마라. 그거 얼마나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기는 장난 아니야. 여기? 아, 그럼 몸은 저 류종훈 걸로 가고요. 얼굴만 제 걸로 가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자, 우리 류종훈 기자님. 그럼 오늘은 일단 뭐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어제 밤에도 뉴욕 증시는 되게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표 하나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1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017년 2월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오름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0.08? 네. 0.0. 0.08 아주 조금. 걔네들 저 신기록 쓰기 대회 하는 거 아니야? 아. 0.08, 0.02 뭐. 어? 제가 알기로는 14거래일이 뭐 최장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거 지금 돌파를 노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와.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85.69포인트 오른 14,144.56포인트로 올랐고요. S&P 500도 4,567.46으로 12.8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뭐 주가 지수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뭐 이따가 이제 파월 의장의 좀 네. 입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일 이 시간에 싶습니다.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뭐 네. 현대차도 있고 두산퓨어셀, 뭐 SKIT, OCI,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이 지금 오늘 실적 발표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수소가 또 좀 조용한 것 같네요. 수소. 수소 한참 또 잠깐 수소보다는 이제 전기차에 집중하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분산할 때가 아니야. 네? 전기차 혹 가. 전기차 늦으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모빌리티 쪽에서는 전기차가 앞서가고 있고, 네. 근데 수소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소는 이렇게 된 차원에서 거지. 수소는 현대차가 쭉 갔어. 네. 그러니까 뒤에 아무도 안 와. 좀 쉬었다 가자.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자, 그러면 뉴스 가볼까요? 네, 오늘 뉴스 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제 이제 에코프로 BM이 또 올랐거든요. 또 오르면서 시총 탑 10에 들었고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11위로 밀렸습니다. 현대차 넣었어요? 네, 표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여기 이제 윗부분은 계속 똑같이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어제 올라가면서 탑 10에 올랐고 이제 쭉 보시면은 코스피가 있다.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제 최초로 탑 10에 지금 근데 최초라기보다는 유일하게 둘이 들어가 있죠. 합치면은 저 SK 하이닉스를 넘어서겠네 이제. 네, 둘이 SK 합치면은 하이닉스가 82조니까 82조입니다. 예. 저거 지금 합쳐도 거의 한 80조 되니까. 80조 넘고 에코프로비엠 또 하나 있잖아. 그거. HN. 네, HN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치면 넘겠네요, 이제 LG에너솔루션을 향해서 가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다. 다들 100조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에코프로비엠으로 대박난 분들 축하합니다. 어떻게 축하받아? 저요? 많이들 물어보시던데요. 파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니 뭐 요즘 진실을 얘기 안 하는 듯해 이 아니, 아저씨가. 시장에 영향이 그러면 안 있을까봐 되죠. 그러는데 진실을 얘기 안 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더 있고요. 응. 이제 에코 형제들은 말 잘해라. 최근에 보내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불기둥을 세우더만 이 아저씨가 보내드린 다음 최근에 살짝 조정 받았다가 올라간 그 타이밍이 혹시 그땐 건가요? 아 너무 진짜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는데 뭐 저는 뭐 만족합니다. 예, 역시 투자는 장기 투자로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 그 나온 보고서인데요. IMF가 이제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일제히 올렸는데 한국만 이번에 또 1.5%에서 1.4%로 0.1% 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만
그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이랑 한국 두 군데만 내렸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2.9% 전망이 나왔다가 이제 7월에 2.1%, 10월에 2.0%, 올 1월에 1.7%, 또 4월에 1.5% 이렇게 하면서 지금 5번 연속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IMF가 지금 이번에 내놓은 수전 전망치 자체는 이제 정부나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랑은 같고 또 KDI, OECD가 전망을 했던 1.5%보다는 좀 낮고요. 또 며칠 전에 발표했던 아시아개발은행이 내놓았던 1.3%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낮게 나오는 게 결국에는 수출이 지금 우리가 흔들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빅2 마켓 중에 하나인 미국이랑 중국 중에서 중국 쪽 지금 수출이 좀 많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도 이번 달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경제 회복이 느려질 수 있고 국경을 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금 지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4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에서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국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아마 지켜보니까 그게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4개월 만에 좀 전망치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전망치 계속 내려갑니다. 아, 우리 저 누구야 조용무 박사님 전망이 정확하게 맞았네. 영무 조영무. 네, 작년 말에 1.4. 리오프닝 효과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딱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습니까? 리오프닝 효과 없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없다는 거를 이미 그때 조영무 박사. 네. 옛날에 지금 뭐 축구 선수 이영무라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나 외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구조적 한계에 좀 다다랐다라는 예전에 나왔던 뭐 차이나 피크론 이런 게 지금 다시 좀 대두되고 있거든요.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로 예상치를 좀 미돌았고요. 네. 또 이제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2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역시나 가장 큰 이제 부진의 원인은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젊은 층이 이제 인구가 좀 줄고 있고 네. 또 이제 도시화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발표가 됐던 이제 완다그룹 문제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맞긴 했어요 급한 불은. 네, 23일에 이제 만기가 돌아왔더니 4억 달러 규모의 지금 채권은 갚긴 갚았거든요. 네. 근데 갚는 과정이 좀 좋지가 않았던 게 네. 이제 계열사인 베이징 완다 투자라고 하는 이제 계열사의 지분 49%를 다른 회사에 팔았거든요. 그 계열사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이제 막았어요. 네. 근데 또 지금 돌아오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돌아오는 지금 채권이 11억 8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규모의 지금 채무를 갚아야 되고요. 또 바로 3일 뒤 29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역내 채권 6,250억 원도 남아 있고 또 내년 1월에 만기인 해외 채권도 지금 7,700억 원짜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다그룹은 아직까지는 뭐 끝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약간 점점 좀 연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 전망치는 5.2% 동일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낮춘 걸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네. 아마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계속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고 IT 쪽도 살아나야 되는데 그 수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는 선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완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완다 외에도 네. 여러 곳 있어요. 이제 부동산 회사? 물 밑에서. 예. 아, 제가 들어보니까 위험한? 예, 국제금융시장 M&A 시장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용히 내 것 좀 사세요. 자산 매각하는 데들이 많더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6월 기준으로 지금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액이 28% 줄었거든요. 지금 전년 동을 대비했을 때 28%면 거의 4분의 1이 넘게 날아간 거기 28% 때문에 줄었다는 건 다 적자 전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네.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왕다 헝다였죠 그때 그전에. 네, 21년도 때는 헝다였고 이번에는 헝다는 완다. 2년 만에 재무제표 발표했잖아요. 그게 못 믿는 거야. 아니 무슨 놈의 회사를 2년 만에 재무제표를 발표를 해. 그러니까 매년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쏜다그룹 없나? 쏜다그룹? 하나 만드시죠.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건데요. 네옴시티. 네, 어제 이제 동대문 디지털 네, 프로젝트 네옴 저거 DDP에서 했죠. 네, 네옴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오지는 않았고 이제 나사르 이제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이제 CEO가 와서 이번에 직접 설명을 했는데 네옴시티가 뭔지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 오면서 나왔던 건데 총 4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이제 신도시 프로젝트고요. 하나는 이제 더 라인이라고 하는 긴 도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대 프로젝트가 작년에 공개됐고 올해 하나도 공개됐는데 먼저 더 라인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의 이제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는 옥사곤 저기 네네네. 밑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산악 관광단지인 트로제나. 최근에 공개된 건 이제 옆에 큰 사진 보이시죠? 왼쪽. 네, 왼쪽에 큰 사진 하나 떠 있는 게 저기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거는 이제 골프 코스나 뭐 요트 정박지 이런 걸 갖춘 고급 휴양지인 이제 신달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저 동네가 저기 스쿠버 다이빙의 성지거든. 저기가요? 저 홍해. 아, 여기가 그런가요? 세계 최고의 스쿠버 다이빙 왜? 성지예요. 뭐 제일 뭐 많아요? 제일 깊은 데도 많고 하여튼 제일 아름다웠다고. 스쿠버 다이버들은 다 저기 가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와, 그런 거 원래 좀 별걸 다 좋아하세요? 어떻게 네? 어떻게 어떻게 아시는 아세요? 거죠? 제가 스킨 스쿠버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 하시네. 언제? 늘. 그럼 내용 한번 이렇게 나중에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네. 또 작년에 이제 그때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윤석열 네. 대통령도 만나고 뭐 네.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이재현 회장 뭐 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는 빈살만이 오지 않고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국토교통부랑 네. 또 원희룡 장관이 직접 막 도와주면서 설명회도 막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막 그랬는데 역시나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거는 더 라인이었거든요. 더 라인이 뭐냐 하면 이제 높이 500m 그리고 폭은 200m에 총 길이 170km짜리 이제 선형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쭉 이어진 그 도시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벽처럼 쫙 세우는 그런 선형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국내 기업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라든지 네. 건설에 대한 그런 협력 같은 걸 지금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 선형 도시 안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동을 할 때 차를 타지 않고 엘리베이터 같은 모빌리티를 탄다든지 아니면 UAM을 탄다든지 또 이제 끝에서 끝으로 이동을 할 때는 고속 열차를 타고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 뭐죠? 그거 저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그 한다던데.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 같은 하이퍼루프.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와서도 그 현대차 그룹이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현대차 네. 그룹이 UAM도 하죠, 자율주행도 있죠, 아하. 로템이 또 철도 기술도 갖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모빌리티 중에 하나거든요. 이 도시에서. 아, 현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원 회장도 이번에 와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된 좀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정은 회장. 네. 현정은 회장님이 저기 정몽헌 고인이 되셨죠. 네. 뭐 안 좋게 좀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그분 이제 부인이시죠. 그죠. 네. 아, 근데 그 그분이 현정은 회장은 또 뭐 예전에 상선인가 그거- 뭐 했었지 않아요? 그건 이제 산업은행으로 넘어갔고 거기에 이제 넘어간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HMM. 네. 현정은 회장님은 저기 회장은 예전 그 정치하셨던 김무성 응. 거기랑 이제 또 뭐야?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야 되나? 아, 혈연으로 또 연결돼 혈연으로 있어요. 연결돼 있죠. 자, 여튼 네. 그래서 현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뭐 프로젝트 자체에도 더 라인은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 지금 이미 땅을 파는 그런 인프라 공사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와서 이제 또 뭐 네이버 랩스의 AI 클라우드 이런 또 기술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 그래서 현대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어제 막 올랐군요. 어제 그래서 올랐나? 뭐 하여튼 어제 17%가 올랐어요. 그런 저 뭐랄까 그런 류의 회사들이 그것만 오른 게 아니야. 다 올랐어. 아,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재건도 있고 LS 뭐 네. 이런 거 뭐 아, 엄청 올랐더라고. 어제 LS 참 뭐 거의 다 상한가 같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뭘 썼더라고. 제2의 포호를 찾는다 뭐 그래가지고 그거 쓰자마자 확 올라갔대 또. 아 근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네. 우리 건프로가 사우디 현지에서 13년 일하신 저 분을 모시고 컨텐츠를 2개 올렸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네옴시티 돈잔치 사실은 허상이라고. 두 번째는 재산만 2,800조 어디서 나왔을까. 빈살만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컨텐츠를 하나 올려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네, 아마 거의 네. 불가능하다고 그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앞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스르 CEO 같은 경우에도 현실성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지금 강조해요? 강조를 했거든요. 말을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 하는 도중에도 이제 보면은 내용은 현실이다. 내용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는 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좀 네, 이게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기간도 2050년까지 워낙 장기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네옴시티를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게 맞냐라는 비판도 좀 많이 났거든요. 엑스포하고 겹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2030년도 때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고 있는데 고향이 부산인 그러네. 저로서는 예, 가장 또 강력한 경쟁자가 또 사우디 리야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야드를 지금 빈살만이 리야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때도 네옴시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게 맞냐, 정부랑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여야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도와준다기보다 하여튼 뭐 거기서 공사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뭐 참여해갖고 뭐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건 괜찮긴 한데 실제로 이제 하는 건 맞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니 여기 돈 못 받는 케이스도 많다대. 그 아. 컨텐츠 보면은 했는데 2,800조 그 빈살만 프로젝트는 돈이 잘 나온대요. 왕세자 프로젝트는 돈이 잘 나오는데 그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으니 여기 이런 애들 있잖아. 네. 이런 애들은 돈도 잘 안 줄 때도 있고. 저 중동 쪽 이제 좀 자본에 대해서는 다들 좀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특히 뭐 사우디가 그렇다. 네. 그래요? UAE는 그런 일이 별로 없대요. 네. 선불 받고 가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국부 펀드와 왕실 펀드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왕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부 펀드보다는 사실 왕족 펀드가 조금 더 하이 클래스고 좀 더 확실하다곤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 대표적인 게 저 현대건설이 한 리야드 그 지하철 4호선인가 지하철 그거는 돈 따박따박 나오고 성공 케이스인데 그게 성공 케이스라는 얘기는 실패 케이스도 많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돈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사우디의 경제적 수준이 우리나라는 뭐 사우디 사람 엄청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요? 네. 사우디 생활 수준이 그렇게 기름 많이 빈살만 형제들만 잘 산다. 왕족들만 잘 살고. 자, 형제들이 뭐 60몇 명인가 그렇다지. 네. 직접 형제만 그렇고 아마 이게 쭉 더 따지면 확인 뭐- 안 된 사람. 그거는 확인이 여자 못하지 형제 빼고.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뉴스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서울대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를 개관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인베스터데이 최근에 6월달에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중에 그걸 이제 이번에 현실화시켰다라는 이야기고 뭐 정확하게는 25일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현대차 그룹 서울대학교 배터리 공동 연구센터 개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정의선 회장도 직접 오고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왔고요. 뭐 서울대 관계자들이나 현대차 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좀 봤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300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이제 연구센터를 건설을 하고 실험 장비 구축을 하는 게 지금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구축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예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왜 이렇게 현대차가 차세대 배터리 직접 연구를 하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은 자동차 시절에는 엔진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기술력이었다면 그 엔진의 또 진심이었잖아. 그렇죠. 네. 너무 그렇습니다. 잦은 엔진 개발. 네. 세타부터 해서 많이 개발을 했죠. 근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배터리와 모터, 구동 모터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이제 주행거리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워라고 하는 그런 출력 같은 게 또 다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특히나 신경 쓰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NCM 배터리라고 하는 리튬이온이 아니라 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배터리 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지금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NE 리서치에서 발표했던 바에서도 봤을 때도 2030년도까지는 아직은 주력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도요타가 제일 지금 앞서 있다고 하고 삼성 SDI가 뭐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파일럿 제품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양산이 되고 양산차에 적용이 돼서 실제 운행하는 거 보려면은 2035년 이후는 되어야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는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하는 NCM 배터리나 아니면 뭐 중국의 LFP 쪽을 조금 더
봐도 된다라는 시각이 있긴 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의 SES라든지 뭐 다른 또 뭐 솔리드 파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면서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불 난다는 얘기는 많이 없던 것 같은데 요즘 불 나요? 불 나고 간혹 나곤 있습니다. 네. 지금 불 나는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국가수라든지 카틀이라든지 현대차에서 계속 확인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충전을 하고 나서 셀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아니면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어떤 분리막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거다라는 다 추정이고요, 사실은. 근데 아니 뭐 불이 이렇게 나버리면 뭐 증거가 싹 사라지니까. 완전히 다 타버리죠. 예. 워낙 또 세게 나잖아요. 그걸 배터리는 한번 불나면 안 꺼진다며. 끌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끌 수가 없어요. 다 완전히 전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는 불이 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LFP 배터리도 화재 위험이 낮을 뿐이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중국에서만 지금 그 차량들이 판매가 될 때는 많이 알려지지 불안나는 차 않았어요. 없어요. 디젤도 나고 가솔린도 나고 다 그쵸? 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차들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네네. 거기서는 이제 화재가 나면 다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FP 배터리도 조금 화재가 난다라는 게 지금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현대차만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유명한 데는 당연히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파나소닉이랑 같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요즘은 CATL 쪽이랑 LFP 배터리 쪽도 하고 있고요. 또 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LFP 배터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폭스바겐도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볼보도 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미국 회사들은 약간 보면은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차량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한다라면은 우리나라 업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유럽 쪽 업체들은 배터리에 대한 주도권을 조금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레가시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니까 큰 대형 자동차 회사가 사실 배터리를 하면은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해서 자기가 쓰면 되는데 근데 엔진을 개발한다고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인력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실 진짜 용단을 내렸으면 한 5년 전서부터 있잖아요. 이 엔진 쪽 인력을 확 과감하게 줄이고 그 인력만큼 배터리 인력을 확 늘려가지고 뭔가 하고 그랬으면은 또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비즈니스 또 사업 주체로서 하면 그게 안 돼. 쉽진 않죠. 벤츠 엔진 전문가를 자를 수 있겠어? BMW? 당장 시장이 90대 뭐 95대 5 이렇게 되면 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 인사권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회사 넘버원이야. 엔진 전문가가 벤츠나 BMW는 그냥 못 자르는 거지.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내연기관 개발자들이 그런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확 큰 거야. 테슬라는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지금 내연기관을 주력했던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이제 개발 늦은 신규 거지, 개발 엔진 이제 신규 엔진 개발 투자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사실 잘 보면은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폭스바겐, 포드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R&D 비용을 조금 줄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엔진 네. 더 개발 안 하는 거지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진 개발 비용을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배터리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할인 정책을 전기차 할인 정책을 굉장히 좀 과감하게 펼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버틸 수가 있는 게 우리는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이고 거기서 이제 얻는 수익을 버프로 삼아서 이제 전기차 우리도 같이 할인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완성차 쪽의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조금 내연기관 쪽은 사실 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긴 맞고요. 점점 이제 전동화 쪽으로 힘을 실는데 그게 네. 노조 문제도 좀 있고 뭐 산업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뭐 급격하게 전환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크면 클수록 더 방향 전환이 쉽진 않겠죠, 그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서울대와 현대차의 그 합작 소식까지 오늘 뉴스3 전해드렸고요. 예.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